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사본부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에서 일라디오 혹은 시사본부 이렇게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에 눈여겨볼 여러 주요 이슈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구말리. 오늘도 문화일보의 이현종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처음 오셨습니다. 리얼미터의 권순정 조사분석본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선거 다가오면 여론조사 기간 상당히 바쁘잖아요. 어때요? 네, 바빠지죠. 근데 예년보다 더 바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선거제도가 연동형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비례정당이 뜨느냐 안 뜨느냐. 그리고 정당구도 보수통합 이 부분들도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단순히 선거구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의석수 편제가 어떻게 돼 있다라고 그렇게 추측하면 됐는데 이번은 그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예측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다 반영할 수 있어요, 근데? 다 반영하게 여론조사기관 특히 리얼미터 같은 정치사회조사기관 같은 경우는 반영할 수 있게 모델링을 해야 되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나온 좀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본부장께 좀 여쭤볼 것 같은데 대통령 지지율부터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정례로 하는 건가요? 네,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정례로 이제 주간 단위로 이제 주중 집계 또는 주간 집계 두 번 발표를 하는데 원래 베이스가 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일간에서 한국에서 일간 조사는 하나밖에 없고요.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주간 단위로 한 조사입니다. 네, 그게 좀 차이점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표본 수가 1,000명이 아니라 한 주간 단위로 2,500명이 나가는 거죠. 먼저 조사 개요 불러드리겠습니다. 꼭 불러드려야 돼서 지금 소개해드릴 조사 결과는 지난주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 동안 조사를 했고요. 전국 19세 이상 2,510명으로부터 완전 응답을 받았습니다. 유무선 전화면접 자동응답으로 실시했고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응답률은 4.8%였고요. 지난주에 대통령 지지율이 다소 많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다소 많이가 아니라 많이 떨어졌는데 한 50.9%가 부정평가가 나왔고요. 긍정평가는 45.3%입니다. 근데 이걸 잘 보시면 지지난주까지 3주 연속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거든요. 상승세였네요. 예, 상승세였습니다. 이게 한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2주 이상 이제 긍정평가가 앞선 거는 처음이었는데 지난주에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긍부정평가가 오차 범위 밖에서 한 번만에 이게 뒤집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뒤집히는 결과가 나온 뭐 한 번만에 뒤집혔다고 하셨는데 뭐 계기 같은 것 아니면 분석 포인트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뭐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한국갤럽이나 다른 다른 그 조사기관도 지난주에는 다 떨어진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제 여러 요인들을 보면 일단은 이제 맥락 자체가 한 요 1, 2주 동안에 보수 통합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여권 입장에서는 이제 강력하게 이제 원심력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세보수당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층들이 이제 덜썩덜썩거리면서 일정한 구심력을 작용을 하는데 이 맥락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서 이제 막 각 진영마다 평가하는 부분들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중도층의 여론을 보면은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상당히 높았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이제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 하셨고 전체적으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하신 부분들이 있지만 일부 이제 여론들을 세세하게 보면은 이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이제 발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견들이 상당히 많이 온라인상에서 나타났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좀 이제 조금 더 돌아보면은 지지난주 초부터 사실 이제 중동 정세가 상당히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기름값이라든지 경제적인 또 불안 심리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지난주에 이제 김현미 장관의 지역구 발언이라든지 이제 강기정 이제 정무수석의 이제 그 부동산 이제 거래와 관련된 이제 이게 확정 아니고 이제 본인이 뭐 그런 부분들은 뭐 할 수 있다라는
하는 얘기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확대 상상이 되었었죠. 예. 다양한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현정 논술위원께서는 이 흐름들을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요. 네. 국민들이 어떤 지지를 받고 안 받고 이렇게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쭉 경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잘했든 잘못했든 이건 별 큰 장애가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래요? 결국 국민의 생각과 지도자가 공감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공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제가 어려우면 네. 정말 어렵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자. 네. 이런 어떤 이야기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IMF 왔을 때라든지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는 그걸 지도자 탓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얼마만큼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느냐.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당히 좀 저는 가점을 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 경제가 좋지 않은데 예를 들어 대통령이나 장관 같은 경우는 괜찮다 지금 우리 잘 긍정적인 방향을 가고 있다라는 네. 것에 대한 이제 좀 괴리감들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선거가 임박하면서 우리가 장이 선다고 하거든요. 예. 그 정책 이슈가 어떤 이슈들이 계속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부각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민주당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내부 문제밖에 사실 부각될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입이라는 게. 근데 사실은 지금부터 장은 야당 쪽에 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장이 뭐 야당 쪽으로. 누가 합하냐, 누가 예. 오냐, 들어가냐, 뉴스 마냐 양도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것이 계속 가면서 이거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증폭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새로운 보수당이나 뭐 자유한국당이나 안철수 전 대표나 뭐 이런 분들이 또 새로운 이제 그 사람들이 링이 올라와서 서로 일단 대결하는 모습이 일단 흥미를 끄는 거죠. 네.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뭐냐 보통 보면 선거 임박해서는 야당 같은 경우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걸 얼마나 또 이제 극적인 효과를 수렴하는가가 이제 결과는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어쨌거나 야당한테 장이 선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총선에 장이 섰다는 건 좀 느껴지세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이제 이게 원고를 보면은 이제 무당층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조사 기간마다 조금 다른 부분들이 이제 리얼미터 조사를 기준으로 하면은 네. 그러니까 전국 선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진영 간에 자신을 대변하는 정당 쪽으로 결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새 보수당이라든지 대한신당이라든지 민중당이 새롭게 편입돼서 조사한 영향도 있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무당층이 좀 줄어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 네. 네. 총선 때라서 정당 지지율도 상당히 좀 그 관심이 많이 가거든요. 어떻게 네. 나왔습니까? 정당 지지율은 리얼미터가 처음으로 새 보수당 그리고 대한신당, 네. 민중당까지 그러니까 한석이라도 있는 원내 정당까지 다 집어넣어서 조사를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준연동제가 바뀌면서 이제 다당제의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는 입장에서 예. 현재 지금과 같은 새로 편입된 다당의 구조의 정당 지지도가 훨씬 이제 이 총선을 추측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고요. 결과를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지지난주 41.1%에서 38.4%도 빠졌고요. 예. 자유한국당은 소폭 올랐어요. 32.7%고요. 새로 편입된 새로운 보수당은 4.7%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정의당은 4.3%가 나왔고 이제 새 보수당이 들어가기 전에는 정의당이 3위가 나왔는데 살짝 떨어져서 4위가 나왔고요. 나머지 이제 대한신당 같은 경우는 1.2%, 민주당이 1.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KBS 뉴스 속보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중국 쪽에서 우한폐렴 환자가 좀 많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 나왔었는데 국내 첫 중국 우한폐렴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는 뉴스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국내에서 첫 중국 우한폐렴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는 속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이 더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문화일보 논술위원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분석 본부장과 함께 시사구말리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 추이는 이현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미있는 현상이 일단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보수 통합의 논의가 좀 이렇게 그 논의가 많으면서 네. 보수 야당 쪽 지지도가 조금씩 증가했다는 게 관심거리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자유한국당 지지율과 함께 새로운 보수당이 4.7% 얻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면 그동안 사실은 어떤 바른미래당이 있었는데 바른미래당의 지지도는 상당히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지금 새로운 보수당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지지율 높은 것은 아무래도 이제 언론 노출도라든지 관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국민적인 어떤 기대에 대한 효과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잘 진행되면 이런 것이 상승 효과를 얻어줄 수가 있는데 네. 하나 약점은 그겁니다. 결국 이렇게 가다가 이제 또 뭐 깨지고 뭐 안 되면 이게 사실은 또 부메랑이 되어 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이 있고 저는 또 민중당의 어떤 이 요번에 이제 새롭게 하신 거 있잖아요. 네. 예.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앞으로 비례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정의당과 민중당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진보 진영 쪽에 네. 이 과연 이 지형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상당히 경쟁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정의당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지금 이제 그 비례대표 하면서 3,500만 원 이제 그 기탁금이라든지 뭐 당에 내야 된다 이 이야기인데 실제로 민중당 같은 경우도 보면 일각에서는 상당히 그 이쪽 비례대표 같은 경우 민중당도 이쪽 예를 들어서 공양지대라든지 울산이나 창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당히 지지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지금 3%지 않습니까? 예, 예. 이 공세 조항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민중당과 정의당의 어떤 즉 진보 진영 내에서의 어떤 두 당의 경쟁 관계 이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주목할 대목인 것 같아요. 예. 예, 추가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아까 이제 그 이 의원님한테 공감을 하는 것이 보수통합 논의가 한 1, 2주 아주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사실상 보수정제 좀 들썩들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태경 대표위원회 얘기를 했다시피 당대당 통치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제 거의 갈라설 수 있다는 분위기로 해서 했습니다. 네네. 이러한 또 기사가 또 많이 나가게 되면은 이게 또 제대로 되지 않는 건가라고 하는 어떤 인식이 생기고 또 부정적인 태도로 또 바뀌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좀 장기적으로 또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정당 지지도 이제 바뀐 선거제 하에서는 정당 득표율이 최종적인 물론 연동형 50%이긴 하지만 정당 득표율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 조사를 보면은 정당 지지도 조사와 이번 총선에서 정당 투표는 어디에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면 두 조사 결과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좀 비슷한 반면에 민주당은 상당히 많이 정당 지도보다 빠지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점 몇 %가 나와 있었는데요. 어떤 조사에 의하면 10%가 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석수가 내가 어디에 정당 투표에 던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민주당에 약하게 붙어 있는 진보층들이 정의당에 투표할 가능성들이 이른바 이제 스플릿 투표의 행태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정당 투표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정당 지지도하고 이번 총선에서 정당 투표하고 약간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시사구말리 이현종 오늘 보는 솔위원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분석 본부장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갑자기 또 변수가 좀 있습니다. 어제 안철수 전 의원이 귀국을 했습니다. 입국 직후 간략한 귀국 소회를 밝혔는데 이현종 의원께서는 이 귀국 소감 어떻게 들으셨는지. 일단 어제 오셔서 일단 뭐 반문재인 투쟁을 하겠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보수통합 논의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 그다음에 좀 뭐 본인이 항상 이야기했지만 중도통합의 어떤 새로운 어떤 길을 가겠다는 거. 그리고 본인은 출마하지 않겠다는 거.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생각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야기하던 극중주의라고 하는 어쩌면서 본인의 중도통합주의를 계속 강화해 나겠다는 것인데 근데 이제 또 신당이나 이제 바른미래당이 현재 지금 소속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어떤 그런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독자 노선을 걷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이제 얼마나 선거란 게요. 이 보시면 알겠지만 본인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참 선거를 이끌어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보면 본인이 출마 안 하는데 다른 사람 당선시켜 준다는 게 좀 말이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안철수 전 대표가 본인이 출마하지 않겠다는 게 저는 좀 오해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기존에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이 지난 20대 총선인가요? 38석을 얻었나요?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 지금 대한신당이 이제 떨어져 나갔죠. 그다음 바른미래당 이제 계열도 지금 보면 유승민계는 이제 지금 합당에 떨어져 나갔죠. 근데 지금 온전히 어떤 자기한테 있는 그 분들을 보면 예전보다는 많이 세가 축소가 됐어요.
그리고 호남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호남 지역의 반문 정서가 예전보다는 상당히 줄어들었고 사실 민주당 지지도가 꽤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뚫겠냐는 것이죠. 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라는 게 진영 싸움인데 내가 어디 깃발을 꼽아야 되는데 깃발을 꼽을 곳이 없어요. 그럴 경우는 그리고 내가 나를 따르라 해야 되는데 나는 뒤에 있고 자 나가세요. 이런 주의라면 이게 과연 선거에서 유효한 전략이겠는가. 네. 어떤 면에서 선거라는 게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비례대표 14번인가 받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배수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지자들을 응집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전 대표는 출마를 안 하겠다 보니까 네. 어디에 도대체 그러면 깃발을 꽂고 응집력을 할지 솔직히 정치 현실적으로는 저는 조금 갸우뚱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권 본부장께서는 안철수 전 대표의 귀국 여론으로 봤을 때는 좀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으세요? 이 의원님 이제 말씀을 이어받아서 예. 좀 데이터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들어왔어. 이번에 이제 총선에 뛰어들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을까? 이제 궁금한 건 그거란 말이에요. 예. 특히 이제 비교를 하자면은 4년 전쯤에 국민의당 창당 이후에 호남에서 바람을 몰아서 무려 한 40석에 가까운 의석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 정도 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궁극적인 질문인데 네.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최근에 여러 조사기관에서 나오는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뭐 지지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안철수 전 의원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이고 한 자릿수 안에서도 상당히 좀 미미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부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예전에는 중도층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진보층에서 살짝 높았었는데 지금은 중도층을 중심해서 보수층이 더 높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딱 4년 전쯤에 2016년 3월 말경에 그러니까 총선이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바람을 일으키기 직전 한 3월 말경에 보면은 여약 차기를 보면은 그때 이제 현재 이제 문 대통령하고 대결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전체 전국에서는 한 문 대통령 한 절반 정도 한 10% 정도였는데 호남의 숫자를 보고 오니까 문 대통령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한 20%를 같이 이제 비등비등하게 나왔다는 거죠. 예. 그 말은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현재의 지금 어떤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한 민심하고 4년 전의 민심하고 완전히 많이 달라져 있다.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그때만큼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데이터상으로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좀 헤드라인 뉴스 듣고 와서 좀 계속해서 두 분과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듣고 기상청 갔다 교통정보 확인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올해 첫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이번 회의는 24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정부가 명절 민심을 잘 살피며 민생 경제 챙기기에 힘써달라고 당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북방 국가와 경제협력의 새 지평을 열 수 있도록 신북방 정책을 역점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4.15 총선에 출마할 후보를 공모합니다.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의 공천 작업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설 연휴 기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전국 17,570여 개 공공주차장 정보와 지도를 인터넷과 모바일로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의 윤지수 씨입니다. 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입니다. 대기 상황이 오전보다는 좀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를 기해서 이 미세먼지 주의보가 모두 풀렸는데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남아있는 곳이 있었는데 1시를 기해서 모두 풀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충북권, 광주, 울산, 부산, 제주권으로는 지금 초미세먼지 상황이 평소보다 2-3배가량 많은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 농도가 조금씩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저녁이 되면 다시 중국 쪽 미세먼지가 다시 유입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농도가 다소 높아지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과 대전, 강원 영동 지역 정도만 종일 보통 단계, 나머지 지역은 나쁨 단계가 예상되고요. 내일은 대부분 지역은 보통 단계로 호전이 되겠지만 서울과 경기도, 강원 영서 지역은 나쁨 단계에 예상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구름량이 점차 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고 내일 오후에 구름량이 늘겠습니다. 다만 바다에서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후 한때 충청남도 서해안과 전라북도 지역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강원 영서 남부 지역이나 충청북도 북부 지역서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낮 최고 기온 서울 4도, 광주 대구 8도, 부산 제주 등은 10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4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분당 수서로 성남 쪽으로 정체가 심한 이유는 사고와 작업 때문입니다. 탄천 1교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수서 부근 3차로에선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어서 청담대교부터 정체되고 있습니다. 청담대교에서 수서 쪽으로 가는데 2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반대 청담대교 쪽은 수서에서 탄천 1교 쪽으로 정체되며 5분 정도 예상됩니다. 고속도로는 천안 논산 고속도로 논산 방향 차량터널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 밀리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대전 쪽은 모가 부근 갓길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 호법 분기점부터 3km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쪽으로 작업 여파를 받고 있는데요. 면원 부근 1차로를 차단하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2km 구간이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본격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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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사본부 월요일에는 시사구말리가 있습니다.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분석본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정치권 뉴스 중에서 좀 굵직한 뉴스들 보면 총선 인재 영입 경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였습니다. 민주당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한 이탄희 전 판사를 총선 영입 인재 10호로 발표했습니다. 이현정 논설위원님, 네. 법관 출신 인사로는 첫 영입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탄희 판사뿐만 아니라 지금 이수정 전 판사, 뭐 지금 최기상 전 판사 분들도 아마 뭐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네. 지금 사실은 이제 예전에 보면 판사 하시던 분들이 주로 이제 변호사를 하다가, 물론 이탄희 판사는 그만둔 건 오래 그전에 그만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변호사를 하다가 이제 오신 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지금 현재 민주당에 들어오겠다는 분들, 들어오는 분들이 주로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제 재판 거래라 사법농단 이걸 주요하게 폭로했던 그 핵심 인물들이라는 것이죠.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뭐냐면 예전에 뭐 우리법연구회인가요? 국제인권법연구회 한 판사가 재판은 정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됐었는데 네. 결국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들의 행동 자체가 하여튼 정계 입문을 위한 뭔가 어떤 사전 그런 그 아니었나라는 이제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본인들은 사법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그동안 법관은 그래도 이제 법관으로서의 굉장히 존경감들 또 우리가 네. 또 사법부에 대한 신뢰감들은 상당히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태를 겪으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또 추락했는데 예. 문제는 이제 이런 분들이 어떤 면에서 뭐 여당에 와서 이제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신뢰감이 있겠는가 이런 논란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폐렴 확진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 뉴스 특보를 KBS 1TV에 동시에 지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와 함께 들어보시죠. 오태훈의 시사본부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9730, 우물정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KBS 라디오 앱 콩은 무료입니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지금 여러분은 대한민국 라디오 유일의 점심 시사 프로그램을 듣고 계십니다. 또한 그래서 감염병 위기 경보를요, 지금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지금 격상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브리핑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 확진 환자는 오늘 오전에 이 확진 검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35세
중국 여성이고요. 그 중국 국적의 이 중국 우한에서 사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분은 어제 그러니까 일요일 날 그 중국 남방 항공편으로 이제 인천 국제공항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래서 검역 과정에서 발열, 이렇게 고열 같은 증상이 있어서 이 중국 우한 폐렴 의심 증상으로 이제 분류를 한 뒤에 이 국가 지정 병상, 격리 지정 병상인 인천의료원으로 옮겨서 그래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중에 이제 검사가 오늘 확진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거주 지역이 그럼 이제 중국 우한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우한시에 거주했는데요. 네. 사실 증상은 토요일부터, 그러니까 18일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발병을 해서 발열, 그리고 오한, 근육통 같은 증상이 생겼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토요일 그 같은 날,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기 전에 중국 우한시에 있는 병원에 들려서 진료를 받고 감기 관련된 처방약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조 증상이 있었군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분을 이제 우리 역학조사관이 조사를 한 결과 이 중국 우한시, 그러니까 중국 우한 폐렴의 이 근원지, 발원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화난 이 수산물 시장에서는 이 갔다 온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 중국 우한 폐렴과 관련된 확진 환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이미 진술한 바가 있어서요. 네. 또 야생동물도 접촉한 적은 없다고 해서 지금 추가 심층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현장에서 브리핑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장을 연결해서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경 본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본부장님의 설명을 들으신 후 기자분들께서 배석하신 분과 다른 분들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부장님 설명 있겠습니다. 네,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입니다. 검역 단계에서 해외 유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여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1월 20일 오전 8시에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해외 유입 확진 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자체 대책반을 가동해서 지역사회 감시와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자 발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 검역소는 어제 1월 19일 중국 우한시 입국자 검역을 하는 과정에서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를 발견하여 검역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역조사 결과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고 곧바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인천의료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시행하여 오늘 아침 8시에 확진 환자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검사는 판코로나 바이러스 PCR 검사를 시행해서 양성이 나왔고 PCR 산물을 추출해서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하여 중국에서 분리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염기서열 비교를 하여 확진을 하였습니다. 확진 환자는 중국 국적의 35세 여성으로 우한시 거주자입니다. 입국하기 하루 전인 1월 18일부터 발병을 하였다고 하며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어 같은 날 중국 우한시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감기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였습니다. 환자는 우한시 전통시장이나 시장을 방문한 적은 없다고 답변하였고 우한시에서 확진 환자나 야생동물과의 접촉력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현재 중앙역학조사관이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자 상태는 안정적인 상태이고 현재 폐렴은 없는 상태입니다. 확진 환자는 검역 단계에서 확인되어 지역사회에 노출은 없는 상황입니다. 항공기 동승 승객과 승무원 등 접촉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접촉자는 관할 보건소에 명단을 통보하여 14일간 능동 감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조기 발견과 확산 차단을 위해 유관부처, 지자체, 의료계와 민간 전문가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질병관리본부는 중앙방역대책반을 가동하고 환자 감시체계 강화,
의심 사례에 대한 신속한 진단 검사, 환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확대하여 가동하겠습니다. 시도는 시도별 방역 대책반을 가동하여 지역사회에서의 환자 감시와 접촉자 관리 등을 강화하고 특히 설날 연휴 등에는 24시간 비상방역 체계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조기 발견과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중국 우한시를 방문하는 국민들께서는 중국 현지에서 야생동물 및 가금류 접촉을 피해 주시고 특히 살아있거나 죽은 동물 마찬가지이며 익히지 않은 제품도 포함하여 접촉을 피하여 주십시오. 또한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장과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고 호흡기 유증상자와의 접촉을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에 입국할 시에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검역조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국 후에는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보건소에 상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료기관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에는 환자의 문진과 DUR 확인을 통해서 중국 우한시 여행력을 신속하게 확인해 주시고 선별 진료를 철저히 해 주실 것과 의료기관 내에서의 감염 관리를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의심이 될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변에 호흡기 증상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께서는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손 씻기와 기침 예절 그리고 호흡기 증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할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한 해외 여행력이 있는 환자께서는 의료진에게 미리 알리는 등 감염병 예방 행동 수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발표 들으셨습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 확진 환자가 국내에서도 처음 발생했다는 것, 또 감염병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됐다는 것 알려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메르스 때문에도 상당히 우리가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특히 설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꼼꼼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나가셨다가 돌아오시고 나서 뭐 발열이라든가 호흡기 증상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해야 된다고 하셨고요. 콜센터 1339번으로 전화하셔서 이 조치 신고하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사구말리 다시 돌아와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보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서요. 지금 4월 15일까지 총선 90일도 채 남질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두 분께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종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지금 남은 변수라고 한다면 이제 보수 통합의 문제겠죠. 네. 얼마만큼 야당이 이제 하나로 통합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영입 경쟁들 새로운 인물들을 이제 각 당이 어떤 식으로 이제 물론 지금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 때문에 예전같이 비례대표를 양당이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다들 이제 선거를 출마해야 되는데 그 문제와 함께 지금 이제 경선 국면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아마 내일부터 민주당은 이제 하위 20%를 발표하는 문제를 결정할 것 같은데요. 이제 경선에 얼마만큼 잡음 없이 진행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경선도 흥행을 상당히 많이 좌지우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선을 좌우하고 지금 일단 그 김영호 지금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국민경선제로 하겠다는 입장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경선을 얼마나 승복하느냐 또 경선에 따라서 이합 집산들이 있을 겁니다. 네. 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번 선거는 이제 현 정권의 원래 지금 임기 중 중간에 치러진 건 현 정권 심판에 대한 이슈가 강한데. 네네. 평소엔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한편으로 보면 이제 야당 심판으로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야당이 뭔가 하나로 뭉쳐지느냐 저는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갈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순정 본부장께서. 다 말씀하셨고 추가를 할 것은 변수가 되는 것은 과연 이제 비례 정당이 제대로 뜰 수 있는지.
그것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요. 예, 예. 두 번째로는 저는 시대 정신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시대 정신이요? 예, 이제 경제와 지금 공정의 문제가 크게 떠오르고 있는데 사실 이것들을 한 단어로 하면은 기득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공항에 와서 얘기했던 부분들도 전부 다 기득권의 부분인데 과연 국민들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과 다른 정치 세력들이 공정과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불평등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을 필터링으로 해서 누구를 기득권으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좋은 인식을 가질 것인지 네. 그것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시사구말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분석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뉴스 특보 관계로 저희가 좀 다룰 내용들이 좀 많았는데 좀 시간이 좀 모자랐습니다. 두 분께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